이번 시간은 다중분류 평가 지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중분류 평가 지표도 앞에서 있었던 이중분류 지표에서 유도됐고요.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확도를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 모든 클래스에서 맞췄는지 틀렸는지에 대한 평균을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거기에 따라서 그 비율을 사용하는 건 이제 똑같은데, 이거를 사용할 때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이거죠. 샘플에 대한 비율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밑에서 이제 해보도록 할 건데, 숫자가 0부터 9까지 되어져 있는데 이게 전부 다 똑같은 비율로 숫자가 들어가 있냐라는 거죠.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데이터가 한쪽으로 편중돼서 어떤 건 많고 어떤 건 적은 경우가 있는데, 이랬을 경우에는 단순하게 정확도가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것만 보고 판단하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사용하는 방법이 앞에서 봤었던 이제 오차 행렬을 직접 띄워서 보고요. 그리고 나서 봤던 평가 지표하고 같이 비교해서 하는 방법을 쓰는 게 모델에 대한 성능을 평가할 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코드를 통해서 한번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코드를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숫자 데이터를 사용하는데, 자, 있는 그대로 쓸 거예요. 얘는 0부터 9까지 구성이 되어져 있고, 그러면 총 10개를 구별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 때 사용하는 데이터로 쓸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Y 데이터를 그대로 얘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10개의 숫자 0부터 9까지 이제 분류하는 모델을 만들게 될 거고요. 자, 그때 이제 모델은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을 사용을 했고요. 자, 이거를 통해서 학습을 시켜주고 거기에 따른 결과를 프리딕 값을 뽑아서 애큐러시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96%가 나오네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애큐러시 말고 이제 다른 것들을 이제 보기 위해서 무엇을 해줘야 돼요? 바로 클래시피케이션 레퍼츠라고 하는 거를 여기에서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해당하는 정답과 프리딕한 값을 넣어주면은 아래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무슨 값을 내나요? 정밀도, 그 다음에 재현율, F1 점수, 요거에 대한 것들을 다 출력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결과를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숫자 0부터 9까지에 해당하는 정밀도, 재현율, 그 다음에 F1 점수를 내놓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 점수만 가지고도 우리가 이제 해당하는 모델의 경향을 조금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조금 더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요, 오차 행렬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그 오차 행렬에 대한 값을 이제 뽑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여기 보이시는 컨퓨전 매트릭스, 얘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내놓는 거는 그 오차 행렬에 대한 값을 리턴을 해줍니다. 그 값을 리턴을 해주는데, 그 값을 단순하게 보기보다는 이걸 그래프 형식으로 그려주면은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틀렸는지를 좀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좋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현재 히트맵 형태로 해서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럼 밑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여기가 정답이고요. 여기가 프리딕한 형태로 나왔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맨 꼭대기 거를 보시면은 현재 정답은 0이에요. 정답은 0이고 이때 0으로 내놓은 케이스가 총 37개랍니다. 다 맞힌 거예요. 그리고 아까 여기 보시면은 0번에 해당하는 서퍼츠 샘플 수를 봤더니 37개죠. 그래서 37개가 다 사용을 했을 때 정확하게 뽑아내는, 0은 정확하게 뽑아낸다라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 이제 정밀도 점수를 보면 좀 떨어지는 애들이 일부분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예. 자, 그 다음에 이 파트가 좀 떨어지는 경향이 좀 있죠. 그래서 숫자 1에 대한 거를 좀 확인을 해보면 이거예요. 숫자 1을 정확하게 뽑아낸 거는 40개예요. 그리고 전체 그 샘플을 봤더니 43개네요. 43개인데, 자, 틀린 게 3개라는 거죠. 어디서 틀렸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자, 여기 있는 숫자 1이라고 하는 거를 6으로 판별한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8로 판별한 거 하나 있고, 9로 판별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얘를 오해해서 얘를 잘 학습을 못해서 요거를 가지고 했을 때 분명히 틀린 값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9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9는 샘플 수가 총 47개인데, 자, 45개.
대한 데이터가 정확하게 이제 9로 판별하는 거를 예측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 틀린 걸 봤더니 8로 판별한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5로 판별한 게 하나 있네요. 그래서 현재 모델은 지금 1번과 9번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성능이 나오게 되는데, 그때 이러한 문제점, 어떠한 것들을 잘못 판별을 했는지를 지금 오차 행렬 그래프를 통해서 이렇게 출력을 해서 보면은 그걸 뚜렷하게 확인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델에 대한 평가를 할 때 단순하게 애큐러시만 찍으면은 요거에 대한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사용하는 게 바로 오차 행렬, 그리고 또 다른 성능 지표를 가지고 있는 성능 지표 값들을 이제 찍어서 확인을 해주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모듈들을 사용을 해주시면 정밀도, 그 다음에 재현율, 이 값들, 그때 사용한 샘플에 대한 수를 확인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컴퓨전 매트릭스를 사용하면 거기에 따른 오차 행렬 값들을 얻어낼 수 있어요. 오차 행렬을 단순하게 얻어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아까 보시는 것처럼 그래프를 이용하면은 눈으로 보기 편하고, 그 다음에 어디서 어떻게 틀렸는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모델에 대한 것들을 평가를 할 때 단순하게 애큐러시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클래시피케이션 레포츠하고 컴퓨터 매트릭스를 같이 혼합해서 사용하면 좀 더 좋은 모델을 만들 때 거기에 대한 계획을 짜실 수가 있으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은 나중에 이제 모델링 할 때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